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올라오고 있는 상위 테마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테마부터 만나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방산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설전 그리고 노딜로 끝나게 되면서 유럽 국가 안에서는 자주 국방이라는 키워드가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럽 시장 안에서 방산주들이 하루 좀 폭등했고 다시 한번 좀 어제 시장 기준으로 좀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K 방산 같은 경우에는 가격도 저렴하고 납기일도 빠르게 맞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계속해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탑픽으로는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강하게 움직임 좀 보이고 있다는 부분 함께 챙겨드리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테마 확인해 보시죠. 두 번째 테마로는 중국 소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한령의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양회도 어제부터 열렸죠. 로이터 통신 보도를 보면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5% 안팎으로 설정했다라는 보도도 오늘 아침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전인대 업무 보고를 통해서 나왔다라고 하고요. 중국 소비 관련주들은 어떤 전략 세우면 좋을지 잠시 후에 점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열어보겠습니다. 마지막은 2차 전지. 오늘은 소재 부품단이 좀 강도 있게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이 외에도 뭐 전고체나 LFP 관련주들 그리고 장비단도 오늘 강하게 움직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인터배터리 일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래 워낙 좀 눌렸던 탓인지 세론보다는 일단은 그래도 반등을 주는 종목들이 눈에 많이 띄고 있는데요. 전략들 잠시 후에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팀장님 세 가지 테마 만나봤는데 어느 쪽부터 좀 들여다보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양회를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이제 중국에서 가장 큰 이제 행사죠. 그래서 양회가 또 열린 만큼 이게 11일까지 아마 지속이 될 것으로 그렇죠. 좀 보이고 있어서 우리가 중국 소비재들을 장기보다는 좀 단기 관점에서 한번 그래도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우선 드리겠고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워낙에 이제 전체적으로 좀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은 반면에 또 중화권 시장에 대한 흐름은 굉장히 좀 양호한 편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에 따라서 중국에 대한 이제 매출 비중이 좀 높은 기업들을 단기적으로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경제 성장률이 가장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올해 경제 성장률을 한 5% 정도 전망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조금 과도하게 좀 높게 잡은 것 같기는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여러 외신에서도 얘기하지만 5% 달성하기는 조금 어렵다? 희박해 보이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지금 적극적으로 하는 의도는 결국에 이제 트럼프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어느 정도 또 내수 침체에 대한 부분들을 빠르게 좀 회복하려는 어떤 의지로 조금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5% 성장률을 달성을 하려면 지금 전체적으로 회복에 대해서 조금 빠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관세를 진짜로 이제 적극적으로 부과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수출에 어려움을 좀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사실 이제 중국 양회에 대한 모멘텀은 이제 3월에서 길면 4월 초까지는 좀 지속이 될 수는 있겠지만 조금 오래 이어나가긴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이번 달이 지나면은 조금 비중 축소하시는 전략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올해 이번 달 안에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모멘텀 정도는 좀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재정 적자 비율도 대폭 이제 상향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이 3% 정도였는데 4%대까지 올릴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이렇게까지 지금 역대급으로 돈을 지금 풀려고 하는 이유가 미국에 이제 맞서기 위함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정 적자 비율을 높이게 되면 결국에 그런 이제 돈들이 또 다 어디로 가느냐? 저는 이제 인프라 투자 확대로 또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미국하고 지금 견줄 만한 게 또 AI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딥시크 같은 경우에 이제 또 차세대 딥시크까지 보여주겠다라는 좀 얘기들이 있는 만큼 이 AI 쪽에도 조금 적극적인 투자를 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경제가 단기적으로 좀 회복이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감 정도는 우리가 좀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오늘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이 상당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이제 화장품 쪽에서도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을 조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코스맥스를 한번 좀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모레라든지 LG생활건강 굉장히 많이 있지만 사실 이쪽은 우리나라 완제품을 이제
판매하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ODM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제품도 생산을 하지만은 중국의 이제 로컬 현지 기업과도 손을 잡고 이제 생산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가 조금 더 중국 현지 경제 회복에 대한 어떤 그런 수혜를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이에 따라서 오늘도 한 1% 넘게 상승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맥스 같은 경우 여전히 이제 중국 매출 비중이 한 20%가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좀 직접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이제 실적도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매출이 한 2조 원대 돌파를 했고 올해에도 이제 성장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만큼 어떠한 이제 우상향 기조를 좀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중국하면 우리가 또 기대해 볼 만한 게 이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좀 있으면 에펙 회의도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 특히 이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저는 이제 문화 쪽, 특히 이제 엔터랑 콘텐츠는 또 여기서 빼놓을 수가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중국 시장에 대한 길이 좀 막히게 되면서 우리나라 엔터 시장이 저는 더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사이즈가 쪼그라드는 그런 모습들이었죠. 물론 북미나 유럽 쪽에서도 뭐 많은 인기를 이제 누렸지만은 사실상 이제 중국 시장도 무시할 게 좀 못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엔터 시장에서도 여전히 이제 전 세계에서 1위 시장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 이제 한학령이 해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중국에서 이전보다는 공연하고 뭐 이제 앨범을 판매하는 것들이 훨씬 더 수월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모멘텀까지 더해진다라고 한다면 저는 엔터주들은 이제 올해 내내 조금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SM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M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그 중국 팬덤이 이제 굉장히 좀 높다 보니까 이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주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과거에 이제 중국에서 앨범 그 공급 판매량이 한번 줄어들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이제 가장 많이 떨어졌던 게 또 SM이거든요. 어느 정도 이 부분이 이제 해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또 가장 먼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게 또 SM이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SM 역시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흐름 보면 엔터주들이 상대적으로 좀 하락폭이 컸던 반면에 SM 같은 경우에 오히려 상승폭으로 좀 마감을 했던 부분들이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디어유까지 같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AI 소프트웨어 쪽에도 좀 관심을 가져보셔야 될 것 같은데 결국에 이제 딥시크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 저가에 대한 어떤 AI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아직까지 AI 산업 초기 단계인 우리나라 역시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 이제 과거 딥시크 이제 출현 이후에도 굉장히 좀 급등을 했었던 부분들이고요. 최근에 이제 올라왔던 부분들이 실적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펀더는 이제 항상 좋았지만은 최근에는 AI 모멘텀을 받고 올라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또 이제 수혜를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번 달에 이제 그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앱이 또 따로 출시가 됩니다. 이 앱에는 이제 AI 상품을 추천하는 이런 기능들이 같이 좀 도입이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좀 기대감까지 가져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크게 보면은 뭐 화장품, 엔터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까지 같이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